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저번에 내가 모의고사 풀어오라 했었지, 그지? 다 풀어왔니? 풀어왔어? 졌었나 내가 저번에? 모의고사? 그래, 풀었지. 오케이. 푼 거 보여주십시오. 이씨, 왜 이렇게 안 풀었어? 어디까지 풀었어? 응? 걔만 했다고? 아, 얘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디 나? 보여주십시오. 어? 오케이. 이거 어디 갔어? 그거 찾아야 돼. 빨리 찾아. 오케이. 이거 단어 찾은 거야? 모의고사. 우리 23번은 왜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네? 몰라서요. 다른 것도 안 건드셨네요. 어렵다고 하면 안 했어? 어렵다고? 네. 단어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32번까지였잖아 저번에, 그지? 오케이. 자,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빈칸 넣기? 빈칸 넣기부터 할까? 아, 순서 삽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거 순서 삽입 어디 있다. 자, 순서 삽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필기를 하셔도 되고 위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튼 얘를 어떻게 풀지 지금까지 그냥 마구잡이 풀던 거를 좀 이것 때문에 이거야 라는 답을 근거를 찾으면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주물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도 나오는 상황이고 전혀 처음 보는 지문도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1학년은 많이 안 나오더라도 2학년 때는 외부 지문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도 사실 같이 올리면 더 좋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순서랑 삽입에 대해서 해볼 건데 다 들어왔지? 왜 이렇게 항상 긴 거 같지? 자, 해보자. 일단 자, 위에다 쓰십시오. 아니면은 뭐 따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순서랑 삽입에 대해서 문제 풀 때 내가 이제 앞으로 검사를 할 거야.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자,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보이는 힌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힌트가 있는데, 일단 보이는 힌트가 총 또 3가지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쓰십시오. 연결사. 연결사 제가 항상 체크하라고 할 겁니다. 연결사 한번 체크해보고. 두 번째가, 옆에다 쓰면서 할게요. 연결사부터 쓰면서 하겠습니다. 연결사가, 자, 바로 치고.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쓰겠습니다. 일단은 for example 쓰세요. for example.
이거 뜻이 뭐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예를 들어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물어볼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앞에 뒤에 내용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일단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보통 제가 앞에가 중요하다고 해서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어. 뒤에. 에이?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는 앞에 있는 말을 좀 이해시키려고 예를 듣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앞에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 진술. 일반적인 진술, 포괄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면 그냥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면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야 돼. 햄버거를 먹으면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일반 진술이 나오고 뒤에는 구체적 진술이 오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가 그렇고요. 이거 말고도 또 동의어들이 있는데,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아니면 예를 들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예시 표현할 때 그거는 다음에 나오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거죠. however. 자, 그러나도 앞에 A고 뒤에 B입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쌤 가다가 우리 돈이 빠져갖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럴까. 아까 엄마가 나이스 들어가서 내 성적 보라고 나 몇 번이냐고 물어봤어. 안 알려줬어. 안 일시켰어. 그럼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 근데 은유가 누구야? 젤리? 너는 근데 우리 부모님 나중에 성적 보고 오셔. 대충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워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의 관계가 어떻게 돼?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반대죠? 반대. 여기 쓰세요. 관계는 반대인데 이게 어떻게 반대인지 조금 자세하게 써볼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재는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A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주장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예 소재는, 왜 혼자 흐뭇하게 웃고 있어? 유정아! 네? 왜 흐뭇하게 웃고 있어? 나 웃긴 적이 없는데. 자, 소재는 같지만 이야기가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어떤가요? 의견. 슬래시야. 일의견 말고 이거 슬래시. 자, 소재 자체가 아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요러요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가 나오면서 앞에가 그냥 아예 새로운 소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재는 같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 뭐더라? however하고 therefore는 이것도 관계를 보면 되는데 앞에가 A고 뒤가 B잖아. 관계가 어떻게 돼요? therefore이면 앞에가 A는 원인이겠지. 그러므로니까 B는 결과. 근데 가끔씩 이게 원인과 결과를 애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지금은 그게 왜 헷갈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문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 특히 연결사 문제 체크할 때. 연결사 이제 아예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거 문제가 나올 때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구분하세요.
뒤에 있는 결과를 먼저 해석하세요.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앞에 게 해석이 잘 되면 그럼 인과관계야.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 맞아, 틀려?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 맞아, 틀려? 유정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왜냐면 봐봐. 지각을 했다, 저 벌점을 받았다. 자, 벌점을 받았다. 왜? 지각을 해서. 말 되잖아, 그지? 그럼 인과관계야.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꼭 확인을 해봐. 만약에 헷갈린다고 치면. 그 다음에, 자, in addition 해볼게요. in addition이 게다가 혹은 더욱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나열이거든. 추가 나열. 추가 나열은 좀 어떠냐면 물어볼게. A랑 B가 있어. A랑 B랑 자,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아? 다른 말인 것 같아? 같은 말. 같은 말이겠죠. 근데 자, 주제가 같을 겁니다.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을 거야. 근데 뭐가 달라져요? 소재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같아.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했지. 그지? 거기서 in addition 게다가 햄버거는 살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럼 무슨 말이야? 주제는 똑같죠.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야. 근데 소재가 살짝 달라진 게 위에서는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밑에서는 햄버거는 혹은 피자는 살이 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짝 소재가 달라지긴 했어. 하고 싶은 말은 똑같지만. 그지?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또 살짝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in other words. 자, in other words가 뜻이 뭐죠? 이거 뜻이 뭐죠? in other words 뜻이 뭐죠? 예? 예? 나 혼자 놀고 있니?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겠다는 건 같은 말을 한 건데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보겠다, 야. 반대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랑 B의 관계는 어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자, 근데 앞에 것과랑 차이가 뭐냐면 앞에 거는 주제는 같지만 소재는 달랐잖아. 근데 얘는 주제는 같고 소재도 같아야 돼. 그냥 아예 똑같은 말입니다. 아예 똑같은 말. 그럼 이 표현을 왜 쓸까? 왜 쓰는 것 같아? 똑같은 말인데 왜 또 써? 강조. 중요하니까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앞에 말을 딱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너희들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근데 물어봤더니 막 동공이 막 흔들려. 이 자식들 이해 못했네? 근데 내가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내가 다시 설명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하면이란 표현이 나왔으면 그 아래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 말이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럼 뒤에 말 보면 되고 아니면 반대도 마찬가지야. 뒤에 말은 이해가 됐어. 근데 앞에 말이 무슨 말? 반대말이지. 뒤에 말은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됐어. 근데 앞에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됐어. 헷갈리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내가 말을 좀 못하지만, 그지? 선생님이 말 못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둘 중에 하나만 해석해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근데 왜 또 둘 중에 한 말을 또 해? 왜 또 해? 중요하니까. 왜 이해시키려고 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이 말 나오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고 순서 삽입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녀석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 자, 재미로 찾아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 녀석인데 뭐죠? rather과 뭐 있었어? instead. 여러분 rather과 instead. rather의 뜻이 뭐죠? 오히려, 차라리. instead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됐어요? 자, 그럼 앞에 이거는 뭘 하라고 했냐면 앞에, 자, 이거는 앞에 부정어 있음. 여기 재미로 쳐봐봐. 내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 rather 나왔다. 앞에 뭐 있다고? 계속 물어볼 거야. 뭐 있다고? 부정어가 있다고 할 거야. 그리고 찾아봐. 그걸로 답 골라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얘가 좀 그러냐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rather가 instead 앞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대신 하면서 뒤에가 대안이 나오거든. 보통 앞에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는 보통 부정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rather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99% 앞에 부정어가 있어. instead는 가끔 없어요. 그지? 근데 순서 삽입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이제 앞에 부정어 찾아보면서 해봐잉. 재미로 찾아보라고 할 거야. 계속 자 instead와 rather 앞에 재미로 찾아보라 했지 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정어요 해야 돼. 한 요 정도? 요거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문제 풀면서도. 그리고 연결사 체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해보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많이 쓸 건 다 썼어. 지시사. 자, 지시사는 이런 거 있죠. 이것저것 이런 애들입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뭐가 있어요? this. 자, this가 이것이고 저것은 뭐야? that. 이것저것, 그쵸? 근데 this의 복수형이 어떻게 생겼죠? these. 자, that의 복수형이 어떻게 생겼죠? those.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왔죠? such. 하고, 이렇게 괄호 치십시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들은요. this. 이따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기만 해봐. 지금 외워. 이것저것, 이러한 저러한. 근데 뒤에 이렇게 뭔가 명사까지 나오면 아주 고마운 놈입니다. 아주 고마운 놈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했으면 앞에 그런 사람들이 앞문장이 나와야 돼. 이러한 접근법들은 했으면 앞에 접근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 단수 복수도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this가 나왔으면 앞에 하나만 나와야 되고 these가 나왔으면 앞에 복수가 나와야 돼. those도 복수, that도 단수. such는 뭐 단복수 다 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물론 다른 것도 잘 쓰긴 하지만 she, he, it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they예요. they, their, them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별표 한번 쳐보고 they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당연하죠. they라고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수명사를 자 지금 they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말이 됨. 그러면 they는 연결이 나쁘지 않은 거죠. 가은씨 저기 서서 들으세요. 안 돼. 너 모자 푹 눌러 쏘지 마, 앞으로. 너 안 되겠어. 저 모자가 뭔가 조종하는 것 같아. 됐어요? 자, 앞에 복수명사 있어야 돼. 그걸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그래야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표시를 하라고 시킬 거야. 문제 풀 때 앞으로 그냥 답만 띡 골라오는 건 저는 문제 풀었다고 안 칠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 있죠. 다 체크하고 그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바쁩니다. 자, 이게 보이는 힌트. 네, 명사가 꼭 안 나와도 체크하면 더 좋은데 뭔가 these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애매해.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근데 these 명사까지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 딱 한정 지어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했으면 앞에 그런 사람들만 빨리 찾으면 돼. 그리고 갖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힌트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만 있어요. 얘는 하나만 있어. 뭐라고 쓰면 되냐면 보이지 않는 힌트는 같은 소재끼리 묶입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입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기.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이 나왔으면 짜장면이 나와야 되고 짜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짬뽕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짬뽕 이런 식으로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짬뽕은 짬뽕끼리 묶어줘야 돼.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은 없어요. 순서 삽입 문제에서. 같은 소재끼리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시를 킹콩 예시를 들었어. 그러면 그 킹콩 예시가 끝이 나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킹콩 이야기가 끝이 나야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 자,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기라고 했고, 짬뽕은 짬뽕끼리 묶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쓴 게 이제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자, 근데 먼저 우린 순서부터 문제 풀어볼 거야. 순서부터 먼저 풀어볼게. 자, 순서는 옆에다가 써봐. 여기는 끝말잇기처럼 풀면 됩니다. 끝말잇기. 자, 예를 들면 뭐 해볼까? 박유정. 정관장. 여기 장시 없니? 장현철. 자, 철 없나? 철수. 뭐 이게 써놔. 그치? 뭔가 이런 식으로 정은 정끼리, 장은 장끼리, 철은 철끼리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처럼 풀면 되거든? 예를 들면 제시문의 그 다음 문장에 각각 A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 C의 첫 번째 문장들끼리 그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되고, 사실 끝말잇기로 이 관계가 되게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두 개의 관계만 알아내면 우린 답이 나옵니다. 보통 한 개의 관계만 찾아도 정답 확률이 확 올라가긴 해요. 얘보단 얘입니다. 그리고 얘보단 얘 먼저 와야 됩니다.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관계만 알아도 답은 나오는 녀석이니까 어렵진 않아. 근데 순서가 은근히 또 까다로우려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순서보다는 삽입이 더 쉽습니다. 순서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1번 있죠? 지금 1번을 풀게 시킬 건데, 풀기 전에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봐봐, 주목해. 1번에 당연히 말하기, 여러분들 늘상 그렇게 풀어왔겠지만 제시문을 가장 먼저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most of부터겠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여기를 잘 읽고, 여기가 박유정의 정 파트야. 정의랑 가장 가까운 걸 각각의 첫 번째 문장, A의 첫 번째 문장,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박유정의 정을 찾는 거야. 가장 가까운 정이 뭐냐? 정정정. 여기가 박유정이거든요. 아이고,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박유정이야. 자, 이 정이랑 가장 가까운 어는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C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뭘 찾아야 돼? 우리는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 가지고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야. A의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 있니? B에서 첫 번째 문장에 보이는 힌트 있니? C에서 첫 번째 문장에 보이는 힌트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자, 지금 답을 만약에 못 골라도 괜찮습니다. 답을 고르진 못해도 적어도 얘가 보이는 힌트니까 체크하는 것만이라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려운 친구들은. 알았지? 지금 1번 시간 드릴 테니까 1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쉬우니까 이거는. 좋아요. 네.
자, 이제 답을 슬슬 골라보세요. 자, 해보자. 여기까지. 원래, 자, 1분 지금 한 40초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대충 이게 지금 걸린 게 한 1분 30초가 넘은 것 같다. 2분 정도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풀어보면서 지금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부러 타이머 재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답 다 골랐지? 자, 손. 나는 1번을 골랐다, 손. 2번을 골랐다, 손. 3번을 골랐다, 손. 4번을 골랐다, 손. 5번을 골랐다, 손. 여기 앞에, 여기 뭐 어떻게 고른겨? 3명, 어떻게 된겨? 유정이, 골랐어? 아니, 못 골랐어? 그러면 표시는 했어? 보이는 힌트? 네. 표시했어? 자, 가은이 방금 왔고. 민소, 표시했어? 보이는 힌트?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체크한 거랑 확인해봐. 알았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해석부터 해.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 심지어 남자와 여자들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후부터 괄호 어디까지 괄호 닫을까? 여기까지지. 됐죠? 자, 그들이 결코 울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성과 여성들은 can usually 대개 remember 기억을 합니다. 뭐를? 우는 것을. 자, 동사 A as B, A를 B로 여기다인데 remember의 뜻을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합니다. 우는 것을 굉장히 아이와 같은 거라고 지금 기억을 합니다 라고 했어. 자, 이 글의 소재가 뭐인 것 같아? 하원아? 소재. 우리가 당연히 주제를 파악해야 돼.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주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 문제 빼고는 다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고를 때 항상 소재가 나오고 그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글의 소재가 뭐였어, 하원아? 우는 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 요거까지죠. 결코 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성과 남성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글 쓰니까 어떻게 생각할진 몰라. 우리 글 쓰니의 소재는, 자, 소재는 보통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우는 것을 아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방금 아까 하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는 것도 좋아요. 우는 것도 소재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probably는 아마도죠. 생각합니다. 또 대절이야. It is a normal. 뭐가 정상이래? For men and women. 여성과 남성들이 to cry at a certain times. 특정 시간에 우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라고 하면 통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 이해됐어? 유정아, 정신 차려. 부서? 멍 때리면 안 돼. 자, 이제부터, 자, 이제 여기가 정이야. 그지? 뭐가 정상이래? 남자와 여자가 특정 시간에 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랑 가장 가까운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소야, A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요. 뭐죠?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가 나왔어. 자, 가은아, 예를 들어가 나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관계가 뭐라고 했어? 앞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위에 있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지 볼까? What would you think? 자, 너 뭐라고 생각하니? 성인에 대해서. 근데 어떤 성인이야? Who cried over. 자, over는 뭐뭐에 대해서란 뜻도 많이 씁니다. about의 의미도 다 있어요. 그래서 카드 게임을 진 것에 대해서 울었던 성인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을 생각하니? 라고 했어. 얘들아, 예를 들어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특정 시기에 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무엇을 생각하니? 너 카드게임 져가지고 울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어. 이거 연결돼야 안 돼. 예시로서 괜찮아 안 괜찮아? 예시로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치? 왜냐면 너 카드게임 진 것에 대한 게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특정 시간에 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예시야? 카드게임 진 거에 대해서 울었던 성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얘는 저는 일단 보류.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보류라고 해. 알았지? 자, B번 봅시다. 유정씨, B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딨죠? 하우에. 아이!
첫 번째 문장에서만 해야 돼. 근데 however 좋긴 해.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however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그 안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만 찾아야 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잘 모르겠어? 여기. 있어요. 아, 몰라요. 뭐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뭐예요? 인서치. 잘했습니다. 서치인데, 서치까지만 치면 안 되고, 제가 말했죠.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까지 같이 채워주는 게 더 좋아. 뭐라고 해야 돼? 그러한 슬픈 상황이라고 했으면 앞에 슬픈 상황이 있었어야 돼. 봐봐. 그러한 슬픈 상황에 누가 울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 근데 앞에 슬픈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정 파트, 여기 슬퍼? 슬퍼? 하원아? 지금 너 슬퍼 보이는데? 여기 안 슬퍼? 그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운다. 특정 시간에 이거잖아. 그게 왜 슬퍼? B는 절대 아닙니다. B는 X야. 잔뜩 화를 내면 돼요. 아니라고. 됐어? 절대 아니야, 이거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 유정이가 얘기했는데, however만큼은, 여러분, however만큼은 원래 다 A의 첫 번째 문장,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만 보는 게 맞는데, however만 중간에 껴도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보이지 않는 힌트를 쓸 수 있어. 짜장면 짬뽕 하다가 짜장면 하다가 짬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거든? 소재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여기는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however는 중간에 있어도 쳐주시면 좋습니다. 얘만. 다른 애들은 무조건 첫 번째 문장에서 찾으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뭐 일단 뒤에 거부터 보고. B는 절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C에서 보이는 힌트 있니 없니? 자영. 보이는 힌트 있니 없니? 자, 뭐죠? At such times. 그렇지. 밑줄. 네, 끝이야? then 치면 됩니다. 대명사들은, 자, them이 나왔다는 건 앞에 복수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몰라. 앞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기에라고 했었으면 앞에 그러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가은아! 서서 들어. 뭐가 불편해? 불편해야 돼. 너 지금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자, 요거. 여러분, C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자, 앞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디야? 있어, 없어, 얘들아? 다 왜 죽어가니? 오늘은 시원하잖아. 저번보다 시원하잖아. 그러한 시기에 어딨어, 앞에? 여기 있잖아. 특정 시기에. 특정 시기에 남자와 여자들이 뭐 하대? 정상이래, 우는 게. 그리고 그런 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them은 누구야, 여기서?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심지어 장려할지도 몰라. 그들이 뭐 하도록? 울도록 장려할지도 몰라. 그들은 누구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쳐. even. 이거는 이제 얘는 제가 보이는 힌트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런 짜잘한 애들은 하나씩 써주면서 갈게. even.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even 쓰고 주어 동사 나왔어. 자, 얘는 심지어 뭐뭐조차도죠.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는 뭐가 될까? 같은 말을 써요? 다른 말을 써요? 같은 말이야. 대신 부연, 강조입니다. 부연도 하고 강조도 해요. 우리 아빠는 운동을 잘하신다. 심지어 우리 아빠는 운동도 잘하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부연 강조하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둘 다 어떤 특정 시간에 우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런 특정 시간에,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심지어 뭘 장려해? 그들이, 그 남자와 여자들이 울도록 장려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잖아. C가 1번이야. 방긋 웃으면 돼. 됐어요? 그래서 자, C 빼고 나머지 다 지워. 우리는 말했죠. 관계가 2개 이상만 나오면 정답 확률이, 정답이 무조건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 순간, 관계가 하나만이라도 나오는 순간 되게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자, 우린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그러면 C가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C의 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let people cry. 사람들이 울게끔 내버려 둘 것입니다. 뭐 할 때? 가족들이 죽었을 때. 자, 이거 하자마자 바로 찾으셔야지. A야, B야? B지. 왜 B야? 그치. 그러한 슬픈 상황이랑 나왔어, 안 나왔어? 가족들이 죽었을 때. 나왔잖아, 그치? 그럼 확실하게 뭐야? B가 2번이 맞습니다. 1번에서는 예를 들어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 카드 게임 져가지고 우는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는 거 나왔잖아, 그지? 전혀 안 어울려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을 울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A는 절대 아니었고 이런 건 있지.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짜장면까지 나오다가 짬뽕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항상 뭐 하잖아. 근데 이러한 관점, 눈물의 이러한 관점을 항상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성인들, 뭘로 우는 애들이야? 여러분, 찍찍 이렇게 그어진 애들은 지워버려. 자, 때때로 울고 있는 성인들은 lose, 뭘 잃어버려요? 자, 그들의 다른 사람의 존경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항상 눈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취득하는 건 아니래. 얻는 건 아니래. 다른 사람의 존경심을 잃어버릴 수 있대. 울기만 하면. 자,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너 카드게임 져가지고 울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존경을 잃어버린.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가 내가 뭐 카드게임, 내가 혼자 컴퓨터 게임 이거 하고 있다가 져가지고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선생님의 그런 약간 명예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다음 몇 번이야? 5번. 관계가 2가지 이상만 나오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 싶으면은 마지막에 해석만 빠르게 하는 건 오래 안 걸리거든? 해석만 빠르게 하는 건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미 내가 꽤 많이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까지 하셔서 지나가시면 얘는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됐죠? 자, 2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른 것도 설명을 해야 돼서 시간이 별로 많이 저기 없겠네요. 그러면 2번은 마찬가지야. 제가 다음번에 숙제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이거 4번까지 풀어오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말했죠. 답만 띡 체크하는 거는 숙제했다고 안 할 거야. 보이는 힌트랑 보이지 않는 힌트를 최대한 찾아서 오시고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답이 이겁니다라는 걸 표시로 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점까지 해와. 알겠니?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 단어를 몰라서 내가 해석을 못하겠다 싶으면 그거는 먼저 찾아보고 해석하셔도 돼. 지금은 문제 푸는 방법, 이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신 대비 때도 흐름을 좀 타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요. 그치? 요거 때문에 뒤에 이런 말이 나오겠다. 심지어 예측도 가능해지고,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내가 이걸 안 읽어도 되겠다, 읽어도 되겠다. 꼭 순서 삽입에만 국한되진 않아, 문제 푸는 방법이. 빈칸이나 주제 찾는 데서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연결사 이런 것들 유형 잘 이해하시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가볍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 오시고, 복습 꼭 해와야 돼. 다음. 자, 삽입으로 가봅시다. 문장 삽입. 자, 문장 삽입도 우리 사실 이미 앞에서 내가 순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삽입은 어렵진 않습니다. 삽입은 쓰는 거는 간단해. 자, 삽입 써볼게요. 문장 삽입. 삽입은 얘는 비약 찾기 하면 됩니다. 비약 찾기. 비약 찾기. 어잉?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비약 찾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이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쓸 때 아까 말했던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또 써야 돼. 이거 할 때도.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순서랑 삽입 중에 뭐가 더 어려워 하면은 삽입이 좀 어렵다고 해, 애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삽입이 더 쉽고 재밌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A, B, C, 얘랑 헷갈리는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삽입은 명확하거든? 근데 애들 중에서는 자꾸 틀리는 애들이 4번, 5번 혹은 3번, 4번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가 틀려. 완전히 뚱딴지 같은 데 고르다가 틀리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그때 내가 말했던 순서 삽입을 가급적이면 쓰라는 얘기야. 그리고 비약을 찾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얘는 제가 옛날에는 여기부터 읽으라고 했거든. 제시문부터 읽으라고 했거든. 근데 저는 여기부터 읽지 말고
여기 본문의 1번 앞에 여기부터 먼저 해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최근에 그렇게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 주제가 있으면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소재, 이 글의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면 주제거든. 이따가 빈칸 추론 연습하면 그 쓸 때 또 쓸 거야. 근데 소재는 보통 초반에 나와. 초반에 나오고 그 소재로 인해서 밑에 글이 쫙쫙쫙쫙 읽히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이 문장은 제시문은 사실 중간에 있던 걸 갑자기 툭 하고 앞으로 꺼낸 거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줄기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른 채로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전 차라리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하고 소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읽으면 조금 더 빠르게 내용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얘를 먼저 읽고 그치? 그리고 빨리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얘를 읽으면 확실하게 탁 감이 올 수 있어요. 해볼게. 1번 보면은 자, the phone 전화기는 can be a time saver. 자,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입니다. 이렇게 했어. 예주야, 소재가 뭐야? 핸드폰이야. 누가 봐도 핸드폰이야. 그지? 자, 노란색으로 칠게요. 자, 핸드폰이고, 근데 글쓴이의 생각까지 같이 나오긴 했어. 핸드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타임 세이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아, 핸드폰을 타임 세이버라고 얘기하고 있네? 를 본 상태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얘 2번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2번에 자, 효원아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뭐지? however 파란색 체크.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however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효원아? 앞에랑 뒤에가 어떻게? 달라. 아예 반대야. 소재가 달라지든 아니면 같은 소재인데 걔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이 바뀌든 달라집니다. 자, 해석해볼게. 그러나 전화기들은 뭐 하는데 때때로 뭐 할 수 있어? 낭비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 끝! 되게 쉬운 글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앞에서 뭐라 했어? 시간을 절약해주는 애라며, 전화기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화기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대. 그러나, 그럼 여기서는 뭐야? 앞에까지는 짜장면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이제 짬뽕 나오는 순간이온 거지. 우리는 글을 읽다가 짜장면 이야기 제껴두다가 짬뽕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앞에를 의심하시면 된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치? 자, 그럼 얘 해석해볼게. 얘도 볼게. instead of 자, 뭐 대신에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 대신에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각 이제 1번 앞뒤로 2번 앞뒤로 3번 앞뒤로 4번 앞뒤로 5번 앞뒤로 우리는 비약 찾기 연습을 할 거야. 왜 갑자기 이 데이가 나왔지?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사례가 아니네? however가 나왔는데 왜 반대 이야기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약 찾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얘 녀석은 푸는 방법이 이미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딱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해볼게. 기억해봐. 내가 물어보면서 할 거야,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자, 전화를 참여한다는 건 engaging 자체가 참여하다죠. 자, 전화에 참여를 한다는 건 can allow you 당신을 뭐 하도록 허락해요? 정답을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 1번 앞뒤로 괜찮아 안 괜찮아? 연결이 돼야 안 돼? 돼요.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그건 없지만 그래도 내용은 잘 연결됩니다. 왜냐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해주는 애거든. 즉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거든. 맞지? 자, 2번 뒤에 앞뒤에 봅시다. 요것도 speaking 말하는 것은 is definitely faster than writing. 글 쓰는 것보다 자, 분명하게 더 빠릅니다. 내가 질문할게. 영어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똑같은 말을 자꾸 다르게 쓸 거거든. 다르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질문 누구 물어볼까? 하원아, 졸린 눈 하원아, 스피킹이 나왔어. 여기서 뭘 가리키는 거야? 스피킹이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빠른 아이씨. 민소야 뭐야? 안 되겠어. 민소야 뭐야? 이게 전화기야. 이게 전화기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게 전화기라고. 봐봐. 지금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 했어? 전화기가 시간을 절약해준다야. 그럼 이거는 모든 글은 이 짧은 글 안에는 다 소재 관련입니다. 소재랑 그러니까 전화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소재 관련이고. 그리고 모든 글은 주제 부연 설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 전화기는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그럼 밑에는 전화기가 시간을 절약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반을 두고 글을 읽어야 된다고. 여기서 스피킹 했다고 해서 말하기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말하기가 뭘 상징하는지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건 누굴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얘밖에 없어? 앞에서 말하기를 가리킨 건 얘밖에 없다고, 그지? 전하기. 그럼 질문. writing은 뭘 상징하는 거야? writing. 예주야, writing은 뭘 상징해? 이메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말하는 거야? 스피킹, 즉 전화기는 분명히 더 빨라. 뭐보다? 이메일보다. 자, 위에 것과 연결돼야 안 돼. 괜찮아, 안 괜찮아? 타임 세이버 역할 맞잖아. 그래서 넘어가면 돼. 얘도 딱히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유사 개념어라는 게 있어. 영어는 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꾸 바꾸거든. 근데 그 바꿔도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정체인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되니? 이거 다 전화기 얘기였습니다. 전화기 얘기니까 얘도 전화기로 이해하셨어야죠. 그러면 2번도 지금 괜찮아. 왜? 아직까지는 타임 세이버에 대한 말이 너무 좋거든. 3번 뒤에 볼게. 자주 당신은 뭘 얻어요? 원하지 않는 전화기를 받습니다. That 어떤 전화기? Steal your precious time.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steal, 빼앗는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니 안 되니? 연결되는데 안 된다고. 왜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 그렇지? 타임 세이버가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전화기래. 그럼 얘가 뭐야? 3번 의심. 100% 아닙니다. 의심하고 뭐 하면 돼? 갖다 넣어서 해석까지 해봐. 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너무 확실하게 맞아요. 딱 3번 들어가 있는 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생각보다 더 재밌어. 얘들아, 순서 삽입은 개인적으로 순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귀찮아 은근히. 막 앞에 뒤에 뭐가 연결되는. 근데 삽입은 명확해. 앞에 뒤에끼리 비약이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거든. 그리고 질문. 여러분 답이 만약에 3번으로 나오셨더라도 4번 뒤에 5번 뒤에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도 보이는 힌트 최대한 찾아놓으세요. 4번 뒤에는 보이는 힌트 뭐 있어? For example. 그치. 또 있어? 없네. 자, 5번 뒤에는 있어 없어? 5번 뒤에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쏘 체크하시면 돼요. 얼쏘. for example은 하나만 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써볼게. 이 for instance죠. for instance. 그럼 많이 아실 겁니다. for instance도 예시죠, 예시. 자, 근데 also는 누구랑 같은지 체크해 줄게. 그러면 sure. 얘는 in addition이랑 똑같습니다. 게다가입니다. 게다가.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앞에랑 뒤의 관계가 어떻게 다고 했어? in addition은? 앞에랑 뒤에가 뭐는 같아? 주제는 같지만 뭐가 달라? 소재가 달라져요. 그 소리야. 자, 같은 거 또 써볼게. moreover. what's more. what is more입니다. 그 다음에 furthermore. 그 다음에 also까지. 자, 요 녀석들 같이 외우세요. 앞에와 뒤에는 주제는 같지만 소재는 달라지는 나열 구조입니다. 이거를 나열 구조라고 하고, 주제는 같아. 하지만 소재가 달라. 이렇게. 자, 주제는 같지만 소재는 다른 녀석입니다. 나열 구조. 자, 얼쏘만 얼쏘랑 in addition, 그 나머지까지도 다 같이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furthermore. F-U-R-T-H-E-R. 그 다음에 띄지 않고 more. 확인해볼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해볼게. 그럼 예시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일반 진술이겠지. 원하지 않는 전화기를 받을 수 있다. 너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예를 들면, 너는 받을지도 몰라. 전화기를. 누구로부터? 여론조사 센터로부터. 여러분들 받았나? 여론조사 센터? 선교철에 계속 전화 오잖아, 그지? 저도 전화 엄청 오거든요. 나의 귀중한, 전화를, 시간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잖아. 아니면, nagging, salesperson. 뭔가 짜증나게 하는 그런 판매원. 그쵸? 전화 받으면 삼성카드인데요? 이러면 전화 오잖아. 받아본 적 없니? 아무튼. 자, 얘는 예를 들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거야. 알았지? 자, 얼쏘도 잘 어울리는지 볼게. 얼쏘도 잘 어울리는지. 앞에서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건데, 또한 전화기는 뭘 요구해요? 뭘 필요로 해요? 너의 손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인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뭘 만들어? 그것을 어렵게 해. 뭘 어렵게 해? 너가 이 다른 일을 하도록. 네가 전화를 받는 동안에 네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자, 4번 뒤에 있는 말과 지금 5번 뒤에 있는 말이 서로 주제는 뭐야?
전화기가 시간을 뺏는다. 낭비한다는 말은 똑같아. 여기서는 이제 불필요한 전화들이 많이 온다는 거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 네가 핸드폰을 하면 한쪽 손을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다른 한쪽 손밖에 못 써. 그치? 그러니까 주제는 같아. 둘 다 불편한 거지만 소재는 뭐야? 여기서는 그냥 불필요한 시간을, 너의 시간을 뺏는 불필요한 전화들이 많이 오는 거고, 이건 네가 한쪽 손을 못 써. 소재가 살짝 달라진다고. 이해되니? 햄버거가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또한 자, 피자는 너가 살찔 가능성이 높아. 서로 다르다고, 소재는. 주제는 같지만. 이해돼? 요거 되게 이거 애들이 자꾸 문제가 대충 봐. 얼쑤? 또한? 이러고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관계를 확인하셔야지. 그래야지 요것만 읽어도 다음 어떤 말이 오겠네? 이게 딱 느낌이 온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빠르게 의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삽입은. 순서보다 전 개인적으로 삽입이 더 재밌고, 빈칸 추론이 제일 재미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2번. 이거 솔직히 이거 체크해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이거 2번도 솔직히 할 수 있고요. 3번과 4번도 할만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숙제입니다. 숙제. 자. 순서 삽입 둘 다 2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기, 근데 문제 푸는 것만 하지 말라고 했어, 제발. 힌트 체크, 왜 답이 예인지에 대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찾기 플러스 암기. 진도 나가는 것만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요. 불시에 시험 봅니다. 불시에 시험 봐요. 됐어요? 자, 다음. 마지막 빈칸 넣기 해보자. 사실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렵고, 이 녀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녀석을 잘해야 등급이 많이 높아져요. 4문제 중에서 한 3문제 맞기 시작하면 1등급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문제 중에서 2문제 틀리기 시작하면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2등급부터는 뭐 2문제씩 틀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치? 다른 유형에서는 조금씩 막 실수해서 나가고. 근데 4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틀리는 거는 오케이. 근데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 제일 킬러 문제들이거든? 얘네들만 잘해도 그 어렵다는 유형이 30번대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 순서 삽입 4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 4문제, 총 8문제야. 30번대 어렵다고 하는. 35번 솔직히 쉬워요. 그거 뭐 무관한 문장 찾는 거 그건 쉽고, 40번도 솔직히 쉬워요. 대입하 이거는 그냥 주제 찾는 문제야. 쉽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는 애들 먼저 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 3월 거 너희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준 이유가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좀 별거 아닌 애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글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패러프레이징 조심해.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지? 해보자. 자, 빈칸 넣기도 위에다가 필기를 해볼게. 자, 얘는 근데 뭐 일단 첫 번째 빨리 주제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 근데 아까 이건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어요. 주제 파악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 근데 모든 문제는 그래. 지금 그 문법 문제 빼고는 다 주제 파악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주제에다가 그럼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아까 또 말로 설명을 했는데, 주제는 소재, 그리고 그 글쓴이의 소재과 그 글의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의견, 생각, 의견, 이런 게 합쳐지면 그냥 주제입니다. 이게 합쳐지면 그냥 주제야. 그럼 자, 주제가 돌고래는 똑똑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해봐. 돌고래는 똑똑하다의 소재는 뭐야? 돌고래는 똑똑하다의 소재가 뭐야? 돌고래지. 아까 내가 전화기는 시간을 절약해준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화기가 소재야. 그지? 아까 그러나 나오면서 기억나? 소재가 바뀐 거? 소재는 안 바뀌었어, 전화기는. 근데 이야기, 그거에 대한 글쓴이 생각은 바뀌었어. 그런 것처럼 일단은 돌고래고요. 얘가 똑똑.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구분해서 알려주냐면, 소재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소재는 보통 첫 번째 문장,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문장에선 발견이 돼요. 찾을 수밖에 없어. 그쵸? 근데 글쓴이의 생각은 언제 나올지 몰라. 주제문이 그래서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끝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글쓴이의 생각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얘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소재부터 빨리 파악하는 게 글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리고 뭐의 주안점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때는 요게 진짜 중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빈칸 넣기죠. 이게 우리는 주제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빈칸 넣기란 말이지. 빈칸 넣기 특색. 자, 빈칸을 포함한 문장 중요합니다. 정말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정말 중요하거든. 요거 포함된 문장을 해석을 잘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잘 읽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자, 첫 번째는 내가 의도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의 빈칸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를 좀 내가 주안점을 두고 글을 읽으면 좋을까? 이거가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겨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시작하면 글을 읽을 때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불필요한 문장을 지워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건 중요한 키워드네? 그럼 정확하게 좀 천천히 읽어보자. 이거 완급 조절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문장과 중요치 않은 문장을 구분해야 돼.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애들이 지금 해석하라고 해서 해석만 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진짜 복잡하고. 자, 의도 파악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함정 때문에 제가 써놔서 함정 조심하세요. 함정 조심. 내신 때도 잘 나온 놈이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 내신 때도 잘 나온 놈이라 조심해. 어떤 함정이 있냐면 보통 부정어가 많이 섞여 들어가요. 그 빈칸 안에, 빈칸 포함한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는 녀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hardly가 뜻이 뭡니까? hardly가 뜻이 뭐야? hardly 뭐야? 알면서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자, 거의 뭐뭐하지 않는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 뭐 있었어? 이것도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시험 볼 거거든. 외우십시오. hardly, rarely, barely, scarce가 부족한이거든요. scarce가 거기다가 ly 붙여서, 부족하게 아니야. 여기서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기억이 안 나면 그냥 not이라고 생각을 하시오. not이야 그냥. 하나 더, seldom까지. 이거를 애들이 자꾸 부정어라고 생각 못해요. 이거 부정어거든요. seldom까지. 이거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부정어라고 생각을 못해. 그러면 만약에 빈칸에 요 놈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말을 집어넣으셔야 돼. 요거. 이거나 또 앞에 주어 앞에다가 이런 애들 붙이는 거 있죠. little. 이런 little도 어가 없어야 돼. 거의 없는 이잖아. 그치? little과 few, no 이렇게 나오고 주어 이렇게 붙은 애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 나올 때 여기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다 부정어니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말을 고르셔야 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조심하셔야지. be un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on이 붙은 순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놈을 골라야 돼. 그지? 그런 게 은근히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함정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 잘 하셔서 의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정도 조심하라는 얘기야. 다 해놓고 함정 빠지지 마시라고. 세 번째는, 그냥 몇 개 쓸 건 없는데, 3번은 공간이 좀 있는 여기다 쓸게요. 왼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밑줄을 처음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끝에 올 수도 있거든? 뭐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거야. 처음에 나오면 보통 주제를 그냥 답을 골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제를 파악해 놓으면 답이 골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도 함정 조심하랬어. not이 없는지.
부정어 없는지 조심하라고 했어. 자, 두 번째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자, 뒷문장 해석 잘하기. 해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뒷문장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뒷문장 해석 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는 주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 더 쓸게. 추론까지. 주제는 뭐 앞에 거랑 똑같지만 그럼 추론이 뭐냐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문장 때문에 답이 이겁니다. 이건 딱히 없어. 이거 문장 때문에 답이 이겁니다. 이게 없어. 대신에 추론이야. 너 위에 있는 말 제대로 이해했지? 네가 이해한 걸 토대로 내가 조건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추론은. 그래서 이런 거 있지. 1 더하기 1은 뭐야?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야. 그럼 너 1 더하기 5는 뭔지, 1 더하기 4는 뭔지 알아? 이게 추론이야. 5라는 녀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위에서. 하지만 이 규칙성과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여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추론이야. 아, 선생님, 근데 그거 추론 어려운 거 같은데요? 맞아요. 어렵단 말이지. 그냥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 그래서 뭐라는 게 제일 좋냐? 추론은 자, 속어법. 근데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속어법으로 하긴 할 건데 속어법으로 하면 웬만하면 됩니다. 답이 절대 아닌 애부터 지우면 돼. 자, 속어법은 답이 아닌 놈들부터 골라. 근데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돼. 얘는 절대 아니야. 내용적으로 아니야. 얘는 소재가 안 났으니까 아니야. 얘는 뭐 때 예시라서 아니야. 얘는 뭐 때문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지우면 안 돼. 지워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지우고 남은 애들이 2번과 4번이야.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울 때 좀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심한 문제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속어법 문제 풀면서 우리 문제 계속 풀 거야. 적게 풀지 않을 거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빈칸 넣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 자, 1번 봅시다. 1번은 어떻게 푸냐? 저는 아까 말했죠? 빨리 빈칸 있는 부분을 찾아. 어딨어? 막바지에 있지. 자, 요약하면이라고 나왔네. 요약하면 자, 소재가 뭐야? 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뭐에? 자, 내가 의도 파악하라고 했었지? 자, 여기서 의도는 뭐야?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찾으면 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면 돼. 그치? 나는 이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 얘가 짧잖아? 1, 2, 3, 4, 5번이 짧잖아? 그럼 저는 얘부터 읽긴 해요. 짧으면. 그러니까 길면 얘부터 안 읽어. 짧으니까 갖다 넣어보는 거지. 제네러스가 뭐야? 나는 뭐가 돼? 나는 어떻대? 제네러스 뜻이 뭐니? 하원아, 제네러스 뭐야? 너 이씨 안 일어나? 제네러스가 뜻이 뭐야? 관대한. 이노센트는 뜻이 뭐니? 아, 어디서 봤어? 틀리긴 했는데 순수한이라는 뜻도 있고 무죄의. 죄가 없어. 설명은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그거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미묘하게 그 어감을 찾을 때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이 나왔으면 뭉뚱그려서 외우는 건 좋긴 한데 이걸 착하자,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중에 얘를 고를 때 헷갈려요.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 너무 대충 하는 건 또 안 돼. ambitious가 뭐죠? 야망 있는. creative, 창의적인. curious, 호기심 있는. 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싹 다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거야. 됐죠? 자, 보자.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이제 질문하면서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런 거 조심해. in이잖아, in. 할 수 없다는 거야. capable은 할 수 있는 인데, 그지? 나는 뭘 할 수 없어? take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빼앗다라는 뜻도 있고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 가져간다,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야. 빼앗다라는 뜻도 있고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있어. 자,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word를 이제 앞으로 뭐 단어도 있겠지만 말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taking, 받아들이는 거, 혹은 말을 뭐 빼앗는 건 좀 이상하다, 그치? 말을 뭐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as it is, 요게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as가 뭐뭐 하는 대로라는 뜻도 있어. 뜻이 많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대로 뜻이 많거든. 유정아, 멍 때리면 안 돼. 빨리 써. 그 다음에 is는 몇 형식 동사? 얘는 여기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얘는 1형식 동사입니다. 그때는 있다야.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짧지만 요거를 그냥 외워줘도 괜찮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있는 그대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 해석하면 뭐야? 나는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즉 이런 표현들 있죠. 즉 이런 표현은 똑같아. 부연이야, 부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말이야.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어? 찍,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여기 사이에 찍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아니면 땡땡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아니면 땡땡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는 뭐겠어? 이것도 부연. 부연 설명이다, 부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앞에 얘는 이해가 됐어. 근데 뒤에가 이해가 안 돼.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말 할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얘로 이해하면 돼. 앞에 말을.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이해가 안 됐으면 2번으로 해석하면, 2번으로 이해하면 되고, 2번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어 하나를 몰라서 해석이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치? 내가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잡고 해석을 했으면 뒤에 말들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즉 나는 봐야 해. 자, 내 스스로 봐야 해. 내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봐야 돼. 스스로 봐야 돼. 이 소린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 만일 I read, 내가 읽었다면, quoted source. quote가 뜻이 뭐죠? 인용하다죠. quote는 인용하다야. 그치? 근데 어떤 거를 읽었을 때야? 인용된 소스를, 책에서 인용된 소스를 내가 읽었다면, 그죠? 인용된 소스를 내가 읽었다면 나는 have to read, 난 읽어야만 합니다. The source from which. from which는 그냥 뒤에서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뭐라고 했어? The quote, 인용이라고 했죠? 인용이 is taken, 또 해석해, 받아들여지다. 그죠? 인용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온 그 소스를 나는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I have to read the source. 자, 요거 무슨 말이랑 같아요, 위에서? 가은? 위에서 무슨 말이랑 같아요? 내가 말했지. 이제는 글을 하나 읽고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돼. 앞에 있었던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최대한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왜? 패러프레이징이 있어.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지 않아.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 그러니까 맥락상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글이 읽혀. 내가 소스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랑 위에서 비슷해 지금? 그러니까 어디? 문장. if 여기? 여기랑 똑같으면 안 되지. 이거 조건이잖아. 이게 조건이라면 난 이렇게 할 거다는데 다르지. 그걸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말과
앞에서 같은 말이 뭔지를 찾은 거야. 지금 내가 그 소스를 읽어야 돼. 인용이 받아들여진 그 소스를 난 읽어야 돼. 어떤 말이랑 비슷해, 앞에서? 다른 사람도 도와줘요. 어? 아니야. 자, 요겁니다. 해야 한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직접 읽어야만 한다. 스스로 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용이 받아들여진 그 소스를 내가 읽어야 한다. 직접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도. 내가 직접 스스로 읽어봐야 돼. 이런 소리야. 좀 그런 사람이지. 지금 내가 이거 뭘 찾으라고 했어, 지금? 지금 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야 될 게 뭐야? 뭐였어? 아래 있었잖아. 아래 뭐였어? 요약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야 돼. 지금 다 나야, 지금 나.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난 직접 봐야 돼. 내가 인용이 받아들여진 그 소스를 내가 봐야 돼. 내가 읽어야 돼. 그지? 그러면 또 질문.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랑 같은지 찾아봐.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바로 읽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의 말은 밑에서 어디 나왔어? 그럼 if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어디 나왔어? 어떤 거요? 그게 그 말이 밑에 문장에서는 어떤 말로 자꾸 바뀌어서 나온 거야? 말만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의 말? 저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그 인스테이크 앞에. 뭐 앞에? 못 찾았어. 어떤 거? 이스테이큰. 코트. 그치. 인용이란 말이 뭐야? 내 말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봤자 여러분 내 말 하나도 안 믿을 거잖아. 하버드 대학 교수님, 심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버드 교수님 말은 믿어야지. 뭐 이러면서 하잖아. 설득력을 높이려면 그렇게 인용을 해야 된다고. 그 인용이 누구 말이야? 내 말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 말이 똑같아. 인용된 소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책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읽었을 때 나는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 이거를. 같은 말이어도. 글 읽는 연습입니다. 지금은요. 다 문제 푸는 것보다 해석하는 연습이야. 어떻게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똑같아. 만일 그 소스가 인용을 한다면 someone else, 여러분 else가 나왔으면 다른이야, 다른. 그럼 해석은 뭐야? 다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다면, 그 소스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면 나는 동기부여 되다죠. 수동태니까 뭐 하도록 동기부여 돼? To find the original. 오리지널이 원본이잖아. 원본을 찾으려고 동기부여 될 거야. 다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것도 무슨 색깔로 치면 돼? 이것도? someone else 이거 무슨 색깔로 치면 돼? 노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인용을 그 책이 그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to find the original 원본을 찾는다. 이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이건 노란색이지. 원본을 찾으려고 한다고 지금 계속. 내가 직접 알아보고 스스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원본이 무슨 소리였지? 알아본다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약간 뭐라고 하죠? 그걸 탐구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그지? 좀 더 가보자. If I ever finally, 내가 마침내 get to the originator, 내가 그 생각의 originator, 즉 오리지널을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도달을 한다면 I'm driven, 나 또 뭐해요? I'm driven, 이끌려요. 수동태죠? 원래 drive가 이끌다인데 이끌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끌다의 수동이죠. 나는 이끌려요. 뭐 하도록 이끌려요? To study life and method. 삶과 방법이죠. 그 사람에 대한 삶과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이끌려요.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더 봐도 되고요. 그치? 더 봐도 되고요. 그치? 빈칸이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답이 골라지지 않으면 조금 더 해석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내가, 답을 이제 속어법으로 풀어볼 거야. 속어법으로 풀어볼 건데, 얘가 추론이거든, 지금 이 글이.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꼬집어서 딱 얘기해주지 않아.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지워가야,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한번 보자. 절대아닌 놈들부터 지우면 돼. 1번, generous.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상관 있어? 없어? 지워.
I'm innocent. 나는 자 순수한 사람. 난 무죄의 사람이야. 맞아? 지워. I'm ambitious. 나 야망 있는 사람이야. 자 바로 지워지지 않으면 일단 넘겨. 자 creative. 나 창의적인 사람이야. 맞아 틀려? 바로 안 지워지면 넘겨. 자 curious. 나 호기심 있는 사람이야. 안 지워지면 넘겨. 자 그럼 우린 1번과 2번을 지웠거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요 두 개는 되게 누구나 다 잘 지울 거야. 그치? 근데 3, 4, 5번에서 제대로 골라내야 난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돼. 그치?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읽어봐도 되고, 그지? 밑에 있는 거 부분, 나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봐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깊숙이 이 보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돼. 알겠니? 뭐 좀 더 읽어볼까? 아니면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읽어봐. 여러분, 야망이 있는 게 지금 위에서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지금 4문장 정도 해석을 했거든? 자, 거기서 야망이 있는, 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야, 요약하면. 나는 자, 창의적인 사람이야, 요약하면. 나는 호기심 있는 사람이야, 요약하면. 자, 뭐가 맞아? 절대 아닌 거, 요 안에서 또 한번 찾아봐. 여기서 또 무게추를 또 드는 거지. 누가 더 무겁나, 답으로서. 절대 아닌 거 지워보자. 누구 있을까요? 야망이 많은 것 같아. 야망 있는? 자, 왜 아닐까요? 이제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 야망이 있느니 왜 야망이 있느니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인용된 말이 있으면 나는 그거를 원본을 찾아본대. 야망이 있는 거야? 야망이야? 뭔가 권력에 욕심이 있고 뭔가 내가 힘을 얻고 싶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야망 있는 자체는 그런 말이잖아. 그치? 창의적이는요? 독창적이는요? 내가 독창적이야 지금 여기서? 근데 어떤 게 독창적인 부분이야? 독창적인 건 새로운 거, 없던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잖아. 독창적인이라고 하는 건. 그치? 그게 독창적인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독창적인가? 없던 걸 만들어내려고 했어? 남들이 생각 못한 걸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지워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될 수 있어야 돼. 얘는 이거라서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면 더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 호기심이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계속 찾아보는 거지. 스스로 스스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내가 그 인용된 그 말을 내가 읽어야 되고 직접 찾아서 그런 식으로 쭉쭉 간다고. 그리고 만약에 확인까지 해. 마지막에 만일 가능하다면 I try to discover. 난 발견하려고 노력할 거야. 뭐를? 그 관찰을요. Which led the person to particular conclusion. 이끄는 거죠. 그 사람이 특정 결론을 도출하도록 했던 그 관찰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야. 뭐 일기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뭐 해봤겠죠. 그 사람의 인생을 연구에다가. 이것은 굉장히 time consuming,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 and tiring,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힘들게 합니다. tired는 피곤함을 느끼는 거고 방금 말했던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ing를 써야 돼. tiring. 자,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No question about it. 여러분 이거 가르쳐. No question about it. question의 뜻이 뭐죠? question의 뜻이 뭐죠? 질문.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 이제 여기서 탈피해야 돼. 질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의문도 있고 또 자, 그 뭐죠? 의문을 제기하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솔직히 말하면 의문을 제기하다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장은 아니거든요. No question about it. 그냥 대충 해석하면 돼,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다. No question이니까. 질문이 없다는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But, 그러나, 자, 다른 걸 몰라도 글을 읽을 때 벗이 나오면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예를 들어는 앞에. 그렇지. 자, 그러나 it is the only way. 그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래. 그게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래. 자,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내가 직접 다 알아보고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curious. 지감은 이제부터는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게 조금 글 읽는 연습이 좀 되기 시작하면 너네 이제 내신 대비할 때도 그냥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앞에 말을 연결하면은 순서도 조금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거든. 좀 어렵지만 일부러 고등학교 2학년 거 들고 왔어. 쉬운 거 안 들고 왔어. 쉬운 거는 어차피 쉬워. 야, 고1 거 이거 들고 오자. 너무 쉬워.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풀어. 고2 거가 좀 어렵죠, 이제. 고2 거가 확실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지문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좀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 지금은. 대신 글 읽는 연습, 어려운 글도 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요 말이 요 말을 의미하겠구나, 좀 유추하는 연습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 언제? 목요일 날 보죠? 4번까지. 일부러 숙제 많이 안 줬어요. 알겠니? 자, 4번까지 마찬가지로 다 해오시면 됩니다. 아까 써드렸죠? 234, 234, 234고 내용, 오늘 배운 이론도 같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답이 이겁니다라는 근거를 다 쓰시면서 가십시오. 알겠지? 고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 그거 올려줄게요. 영상 써요? 네.